나는 대학교 기말고사를 마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을 방문하기로 했다. 할머니 댁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는 몇 가구밖에 없는 작은 마을이었다. 어렸을 때는 방학 때마다 갔던 곳이었지만 대학교에 진학하고는 처음 방문하는 것이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셨고 할머니의 손맛이 가득한 맛있는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셨다. 저녁을 먹으면서 할머니는 이 동네에 새로운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어느 날 밤 마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듣는 소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동물의 울음소리라고 주장했고 다른 사람들은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소리의 정체를 완전히 알아내지는 못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으면서도 사실 반신반의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그 소리를 듣게 되면 꼭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다. 밤이 깊어가고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낡은 창문을 통해 달빛이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고 야외의 자연 소리들이 교향곡처럼 들려왔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정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이 부는 소리인 줄 알았지만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마치 누군가 집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였다. 점점 소리가 커지면서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겨 안방에 계신 할머니에게 가서 물어보려 했으나 문을 여는 것이 조금 두려웠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복도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할머니 방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할머니는 주무시고 계셨고 주변은 전혀 이상이 없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안을 둘러보기로 했다. 우선 부엌과 거실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러다 한기가 느껴져 현관문 쪽을 보니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완전히 열고 바깥을 내다봤다. 달빛에 비친 마당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순간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다. 급히 문을 닫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문턱 근처에 뭔가 놓여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낡은 노트였고 겉은 먼지와 이끼로 덮여 있었다. 호기심에 그 노트를 집어들어 안을 살펴보았다. 노트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함께 이상한 글씨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사진 속 장소들은 모두 이 집의 주변이었고 글씨는 해독하기 어려운 이상한 언어로 적혀 있었다. 이기적으로 느껴지던 감정이 두려움으로 변해갔다. 누가 왜 이런 것을 남겼는지 알 수 없었고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결국 노트를 들고 방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 몸을 감추며 밤을 지새웠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에게 노트를 보여드리니 할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지셨다. 이전 세대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10년과 관련된 물건일 수도 있다는 걱정스러운 말을 하셨다. 결국 할머니와 나는 그 노트를 가지고 마을 어르신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어르신은 그 노트를 한참 동안 살펴보더니 오래전 이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자세히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노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했다. 결국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의식을 치르고 나니 더 이상 그 이상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 후로 나는 할머니 댁에 가는 것이 조금은 두려워졌다. 하지만 그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교훈이 되었고 우리는 신비와 미신을 존중하게 되었다. 여전히 그 노트와 관련된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는 흔히 귀신이 나오는 아파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긴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는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특정 동의 4층, 구체적으로 말하면 404호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바람소리나 배관에 문제라고 치부했지만 소문은 점점 더 이상해졌다. 특히 여름밤이면 그 소리는 더욱 선명했고 무언가 기괴한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이 아파트에는 은퇴한 중년 부부가 살고 있었다. 부부는 자식들이 모두 외국에 나가 독립한 후부터 이곳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으나 404호의 소문들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아랫집 주민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밤마다 404호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놀란 이유는 이 아파트의 404호는 몇 년 전부터 비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부부는 차분히 404호를 주시하기로 했다. 시간이 지난 자정 정말로 복도 끝에서부터 아이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람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그 소리는 뚜렷해졌고 아이가 무언가에 고통받는 듯한 울음이었다. 부부는 이 소리를 녹음하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녹음을 다시 들어보니 울음소리 사이사이에는 누군가 읊조리는 듯한 그리고 분명 인간의 것이 아닌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제서야 부부는 이야기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꼈다. 며칠 후 호기심이 생긴 부부는 용기를 내어 404호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관리소에서 벽지를 교체하러 몇 번 들어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열쇠를 빌릴 수 있었다. 내부는 몇 년간 방치되어 먼지가 쌓여 있었고 다 허물어질 듯한 벽지와 낡은 바닥은 음습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런데 거실 한가운데 분명 어제까지 없었던 아이의 낡은 인형이 놓여 있었다. 인형의 얼굴은 무언가 긁힌 듯 찢어져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부부는 이상한 느낌의 경찰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몇 년 전 404호에서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거주하던 한 가족이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비극의 부모님도 뒤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었다. 이후 아파트는 비어있게 되었고 주민들 사이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만이 무성했던 것이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돌아갔지만 부부는 밤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몇 달간 잠을 편히 잘 수 없었다. 동시에 404호의 복도에는 이상하게도 꽃내음과 함께 찬바람이 계속 맴돌았다. 부부는 결국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고 몇 달 후 아파트를 떠났다. 그들이 떠난 후로 404호에 대한 소문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아파트 단지의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두려운 전설로 남아 전해지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전해 들은 사람이 직접 겪은 것이라고 믿기도 하고 그저 만들어진 이야기일 뿐이라고 치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 아파트 근처를 지나갈 때면 저절로 발걸음을 재촉하곤 한다. 가끔씩 밤중에 벽 너머로 들려오는 불가사의한 소리를 듣게 된다는 이들의 이야기는 합쳐져 어디선가 또 다른 공포의 이야기로 변주되어 전해질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살던 한 젊은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공포 이야기를 읽는 것을 좋아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한국의 유명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해 사람들의 경험담을 읽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유난히 길고 무서운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잊혀진 마을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그 글은 오싹한 도입부로 시작했다. 글쓴이는 어린 시절 방학 때마다 외갓집에 가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했다. 그의 외가는 두메산골에 있는 작은 마을에 있었다. 외딴 곳이라 전기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사람들도 거의 없었다.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와의 왕래가 거의 없었다. 그 때문에 그곳은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해 여름 글쓴이는 예전처럼 외갓집에 머물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이모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잊혀진 마을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사람이 살았지만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린 마을이라고 했다. 그녀의 이모는 그곳에 가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곳은 저주받은 땅이며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글쓴이는 그런 이야기를 듣자 오히려 호기심이 발동했다. 다음날 아침 그는 혼자 그 마을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길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웠으나 호기심이 두려움을 눌렀다. 그는 조심스럽게 작은 길을 따라갔다. 얼마나 걸었을까? 나무 사이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어름한 집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다. 마을은 정말로 폐허 그 자체였다. 지붕은 무너져 내렸고 모든 것이 녹슨 상태였다. 글쓴이는 주변을 둘러보며 어느 집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집 안은 밖보다 덜 신연스러웠다. 비어있는 공간에 먼지만이 가득했고 하늘로 열린 지붕 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아련한 느낌을 주었다. 그때 그는 바닥에 놓여있는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은 놀랍도록 잘 보존된 상태였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일기장의 첫 페이지는 충격적이었다. 그곳에는 이해할 수 없는 글씨로 쓰인 각종 주문이 적혀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마을 주민들의 삶과 그들에게 일어났던 이상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했다. 마지막 페이지에선 글씨가 흐트러진 상태로 한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다. 도망쳐야 해. 그들이 온다. 그 순간 그녀는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으나 집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들었다. 그녀는 일기장을 끌어안고 재빨리 집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아까 왔던 길이 아닌 낯선 길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길을 따라가기로 했다. 한참을 걸어도 끝이 없는 길. 그녀는 시간 감각을 잃은 것 같았다. 주변의 숲풀은 더욱더 빽빽해졌고 하늘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놀란 심장을 진정시키려 노력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으나 계속해서 도착하는 곳은 처음 출발했던 그곳이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녀를 가로막고 놓아주지 않는 것 같았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그녀는 다시 외갓집 근처에 서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 채 끔찍한 마을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러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그 마을의 비밀을 완전히 알아내지 못했다는 찝찝함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 경험을 인터넷에 올리기로 결심했고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된 것이다. 이후 그녀는 그 후로 잊혀진 마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그 마을은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서의 경험이 꿈이 아니었음을 믿고 지금도 가끔 그 마을의 악몽에 시달린다. 어느 날 정말로 잊혀진 마을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비밀을 풀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며 그녀는 다시금 여정에 나설 용기를 모으고 있다. 그 마을이 다시 한번 그녀를 부르고 있는 것만 같았다.